안녕하십니까. 27년차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이장혁입니다. 요즘에 부쩍 케이스가 늘었는데 유두유둔이 괴사가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많이 들어오시는데 안타깝게도 손을 전혀 댈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유두유둔 괴사가 생기며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두유둔이 괴사가 되고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은 케이스인데 보시면은 흉터가 굉장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 유두가 괴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나아지게 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수술 전으로 돌아간다거나 또는 최소재계가 잘 된 케이스처럼 그렇게 복구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절제를 하면서 유두유둔이 괴사가 심하게 된 경우인데 일반적인 완전절제의 경우 유두가 딱지가 생기면서 낫는 것이 정상인데 이 케이스에서는 유두유둔이 완전히 괴사가 되면서 안쪽으로 함몰이 심하게 들어가 버린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복구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좀 나오게 하고 문신으로 가린다거나 하는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유두가 괴사가 된 케이스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유두 괴사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륜 쪽이 지금 진물도 나오고 딱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두가 완전히 괴사가 돼가지고 없어지면서 딱지만 남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괴사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혈액 공급입니다. 유두유륜으로 가는 혈액이 우리 몸에서 차단이 되면은 유두유륜의 경우 영양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체가 괴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점점 진물도 나오다가 딱지도 생기고 결국에는 유두유륜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액 공급을 충분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 디자인을 세밀하게 하고 또 무리한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담배를 많이 피시거나 또는 압박이 너무 심하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간혹 유두유륜 괴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부가 처져 있기 때문에 유두유륜 쪽을 끌어당겨서 올리기 위해서 첫 시도부터 무리하게 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유두유륜 괴사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적절한 수술법을 선택하고 그런 수술법에서 혈액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세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경우 유두유륜 괴사 케이스는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유두유륜이 괴사가 되고 필요 없는 흉터가 생긴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주변에 유선 조직도 완전히 제거가 안 돼 있으면서 흉터가 크게 남는 케이스라서 나중에 수술한다면은 흉터를 줄여주는 수술을 해주고 유두유륜 경우에는 문신을 한다거나 또는 주변 조직을 끌어당겨서 유두유륜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케이스인데 흉터가 크게 남으면서 유두유륜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도 나중에 흉터를 줄여주고 또 유두유륜을 새로 만들어주거나 또는 문신을 통해서 커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케이스는 상당히 안타까운 케이스인데요. 보시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식을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병원에서 그냥 절제만 해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식을 했는데 괴사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 제거를 해버린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 유두유륜을 살려야 되는데 그걸 못 살린 경우 수술 결과가 최악으로 안 좋게 나오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흉터를 제거하고 유두유륜을 새로 만들어주고 또 문신을 통해서 예쁘게 커버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 유선 조직까지 다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제거를 한 후에 이런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두유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을 통해서 주변 조직을 올라오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유두를 만들어줍니다. 또 이런 방법 말고 다양하게 또 S자의 형태로 해가지고 유두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 이외에 이런 모양으로 패턴을 만들어서 유두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 유륜의 경우에는 문신을 한다거나 또는 외음부 주위에 색이 진한 피부를 갖다가 이식을 해서 유륜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궁금해 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개인에 맞는 피부의 특성이라든가 조직의 두께 등을 고려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재건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겁을 드린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데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수술 또 2차적인 수술 이게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본인의 가슴에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해서 안전하게 수술을 한다면 이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두유륜 괴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단이 생기지 않도록 섬세하게 수술을 한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슴을 제거하는 수술은 굉장히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병원을 선택하실 때는 충분히 경험이 있는 전문의인지 확인을 하시고 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받는지 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충분히 상담을 한 후에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